어린 학생들에 대한 사례도 좀 있으신가요? 아, 네. 학생들의 사례는 엄청나게 많죠. 초등학교 5학년 남자아이인데요. 네. 한마디로 이제 처음 엄마가 이제 데리고 왔을 때는 엄마의 얼굴은 완전히 흑빛이에요, 흑빛. 너무 에너지가 딸려서 정말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근데 아이는 과잉 행동, 충동성, 부주의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들을 2명 키우는 엄마였는데 큰 아이가 그런 거예요. 뇌파를 찍어보니 이 델타 세타가 이렇게 많이 이제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엄마가 하는 말이 이 아이가 3살 때부터 힘들어요. 3살 때부터. 왠지 모르게 3살 때부터 힘들었대요. 그래서 3살 때부터 힘이 들었는데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증상이 과잉 행동, 그러니까 말을 쉴 새 없이 하는 거하고 항상 부정적이에요. 그 말하는 게. 항상 부정적이고 예민해요 또. 과잉 감각이죠. 과감각. 그러니까 반응이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조그맣게 말해도 되는 거. 아까 제가 예를 들은 것처럼 크게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참을성이 없는 거죠. 엄마 이거 사줘. 다음에 사줘. 그걸 못 참는 거예요. 막 때를 쓰고. 그리고 한마디 두마디 엄마 하면은 소리를 과잉으로 지르고. 끊임없이 불평불만 말하고 짜증이 또 너무 심해.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니까 부모님들이 이 아이하고는 공부 못한다 하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어요. 이 아이가 훈련 과정 중에도 참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하면은 뭐 책상 두들기고 그냥 확 잡아빼고 헤드셋 벗어버리고 이거 왜 하냐, 아무 소용없는데 왜 하냐, 막 불평불만 한 번도 그냥 조용히 한 적이 없어요. 그래도 달래가면서 꾸준히 하게 됐는데 이 아이 같은 경우는 한 6개월 후부터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이제 훈련 프로그램을 이렇게 내주면은 항상 토를 달았거든요.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자면 이건 왜 해요? 이건 왜 해요? 이건 왜 해요? 항상 그랬는데 갑자기 조용하게 네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걸 시점으로 해서 훈련을 1시간 이상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짜증이 들나게 돼요. 그 아이가 유난히 가지고 있던 증상이 한쪽이 이게 축 처졌었어요. 이렇게 보면. 몸 자체가요? 네네네네. 몸이 이렇게 처졌어요. 근데 이 아이가 한 1년 정도 됐을 때 보니까 처진 게 이게 맞아졌더라고요. 너무 신기하죠. 그러면서 아이가 이제 키도 많이 크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엄마의 표정이 바뀌었다는 거죠. 훈련 기간은 얼마 정도 되셨어요? 이 아이가 훈련이 지금 한 2년 정도 했어요. 2년. 6개월까지는 뭐 그 효과를 본다기보다는 그 아이를 훈련에 이제 적응시키는 과정이었다고 보고요. 뭐 1년 정도 해가지고 완전히 좋아진 건 아니었죠. 우선 그런 자녀의 그 훈련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님의 이해도를 높이는 것도 되게 중요하시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제 뇌파 검사 할 때 이 아이가 자기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다. 내가 그렇게 돼 있다. 내가 그렇게 된 걸 아이를 야단쳐서 무슨 소용이 있겠냐. 뇌를 바꿔주는데 포커스를 맞추고 굉장히 긍정적인 피드백을 해주는 게 중요하고, 엄마가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안 믿어주는 게 있어요. 항상 말만 하고 행동을 안 하니까. 그래서 엄마에게 에너지가 중요하다. 내가 긍정의 에너지를 보내주면 아이가 긍정적으로 바뀔 것이니까 이 아이가 훈련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엄마가 긍정의 눈으로 바라보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해주면 이 아이가 더 빨리 좋아질 거라는 거 항상 저는 강조를 하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좋은 행동을 했을 때 칭찬을 아주 과하게 해주라. 그 다음에 가능하면 지적할 일은 하지 말아라. 뇌가 문제지 이 아이가 문제는 아니니까. 뇌를 바꾸면 되는 문제니까 아이를 야단쳐서는 소용없다는 걸 알고 아시고, 그리고 또 그 아이를 또 하기 위해서는 엄마가 어느 정도 이제 부모 교육이 좀 돼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엄마도 같이 뇌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교육에 좀 참여하시라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하게끔 해드리는 거죠. 이 아이도 이제 아침 일어나면 아유 짜증나로 시작하는 아이예요. 이제 여자아이인데 일어나자마자 짜증나가 그냥 첫 번째 언어. 그리고 이게 짜증나는데 짜증나다 보면 그 짜증나는 걸 엄마한테 다 풀어요.
이 특징이 딸이에요. 이 딸이니까 엄마한테다가 다 자기가 짜증나는 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야. 이것 때문에 짜증나, 저것 때문에 짜증나, 막 이러니까 엄마가 그거 듣는 거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리고 이 딸은 당연히 또 학습 안 되죠. 짜증나고 예민하는데 학습 안 되고 무기력하고 또 우울감도 있어, 이 아이가. 그래서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빛이 대부분 이제 그런 아이들이 눈빛이 뭐라 그럴까 딱 오면은 이글이글 분노에 찬 눈빛 그런 것들이 가지고 있어요. 뭔가 불만이 가득 찬 표정 그런 상태로 와요.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이제 훈련을 하면서 너무너무 심한 아이들은 저는 처음에 매일 오게 해요. 그냥 매일 와라. 그냥 그 당분간 매일 와라. 그래야지 빨리 좋아진다. 그럼 매일 오게 하면은 훨씬 효과가 빠르더라고. 뭐 3개월에 좋아지게 한 달 만에 효과가 나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오니까 이 아이가 굉장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기본적으로 좀 머리가 있었던 아이 같아요. 두뇌는 네네, 두뇌가 좀. 그런데 너무 무기력하고 짜증나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안 됐던 거예요, 학습이. 그러니까 학원을 열심히 다니는데 전혀 공부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성적이 하위권으로 떨어지는 거죠. 이제 그랬는데 엄마는 또 유난히 성적에 또 관심을 많이 갖는 엄마였어요, 이 엄마는. 그러니까 유난히 성적에 관심을 많이 가지니까 이 아이가 더 스트레스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안 되는 아이를 계속 성적에 관심을 가지니까 더 짜증이 나고 엄마는 성적이 안 되니까 더 그냥 엄마도 더 짜증이 나겠죠. 힘든 데다가 짜증나고. 그래서 엄마에게도 제가 너무 성적을 얘 가지고 부담을 주지 말아라. 이 아이는 지금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내 상태에서는 학원을 10개를 다녀도 성적은 안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 유라모니 리올런을 통해서 좀 뇌를 개선해보자. 이렇게 해서 하게 됐는데, 근데 날마다 한 달 동안을 엄마가 데리고 왔어요. 날마다. 좀 멀리서 다녔던 아이. 엄마가 데리고 왔는데 어느 날 엄마가 이러는 거예요. 이 훈련을 하면 뇌 훈련을 하면 얼굴도 예뻐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눈빛이 달라져요. 눈빛이 분노에 이글이글한 눈빛이 선한 눈빛으로 변하고 얼굴이 편안해지니까 또 예뻐지는 거죠. 이 아이는 사실은 지금도 좀 원격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 아이의 문제는 또 우울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반짝했는데 어느 날 이제 그 과정에서 이 아이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높아요. 그게 이제 좀 부담이 돼서 그런지 우울감도 있고 하니까 그냥 꾸준히 하는 게 좋겠는데 이제 호흡으로 하죠. 호흡으로 하는데 날마다는 안 해도 이제 간간히 그냥 이렇게 일주일에 2번 정도. 그럼 이 중여학생의 케이스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니까 네. 잠재돼 있던 한마디로 눌려있던 게 펴질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그런 케이스네요. 근데 ADHD 그 뇌파가 나왔나요? 그렇죠. 이게 첫 번째 뇌파가 이게 완전 AD 세타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자원의 불균형도 나오고 ADHD 아이들이 또 대체적으로 자뇌 우뇌가 불균형이 좀 많아요. 근데 이 아이도 자원의 불균형 나오면서 굉장히 주의력이 굉장히 떨어졌었죠. 주의력이 굉장히 떨어지니까 이 머릿속에서 이 정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력이 너무 떨어지는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세타가 많이 나오죠. 여기 보면 세타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죠. 중2 남자 사례 한번 볼게요. 뇌파가 이 아이들 굉장히 심한 이제 델타가 많이 나오고 세타도 많이 나오는 사례인데 항상 이 아이는 항상 누워 있으려고 해요. 그냥 엄마가 볼 때 항상 게으르죠. 행동이 느려요. 일생생활이 안 되죠. 당연히 학습 안 되고 친구 관계 안 되고. ADHD 증상도 조금씩 양상이 뭐 혼합형이 있고 뭐 조용한 ADHD도 있고 뭐 한 3가지로 좀 부류로 나누거든요. 조금씩 양상이 달라요. 너무 느린 아이. 너무 느리다고 ADHD는 아니지만 너무 동작이 느린 아이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데 느린데 행동이 부주의해. 예, 그런 아이도 있고. 그래서 친구 관계 안 되고 심하고 행동이 심하고 이런. 근데 아침에 깨워야만 일어나는데 엄마가 1시간 이상을 깨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학교 갈 때 전쟁을 치르는 거죠. 아무리 깨워도 또 알았어 하고 안 일어나고 알았어. 그러니까 아침마다 전쟁을 치르고. 근데 7살 때 ADHD 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가 직장에까지 있었어요. 직장에 있는데 우리 센터 왔을 때는 기면증이라고 늘 아무 데서나 잠을 자는 증상, 그런 증상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뇌파를 찍는데도 막 계속 하품을 하고 대화를 하면서도 이렇게 눈이 막 감기고 이 정도로 좀 심했는데, ADHD를 7살 때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 엄마가 다양한 것을 해봤다 이거죠. 너무 많이 다양한 것을 해봐서 근데 도저히 내가 얘는 살 수가 없다 이 정도로 막 심한, 이렇게 엄마가 막 근심 걱정이 심한 그런 아이였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뇌파를 찍으면서까지도 학교에서도 여전히 이제 잠을 자는 거죠. 이제 기면증 증상이 같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직장에 항상 불안감 심하고 직장에 있고 행동은 안 따라주니까 항상 부정적 피드백 받고 하니까 당연히 친구 관계도 안 좋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었죠. 근데 이 아이 같은 경우는 훈련하는 기간 중에 진짜 잠을 되게 많이 잤어요. 잠을 계속 자고 훈련하다가 잠이 들고 또 조금만 이완 훈련 하다가 또 잠이 들고. 그러니까 잠이 들면 저는 굳이 안 깨워요. 잠 자게 둬요 그냥. 그럼 훈련이 안 되지 않나요? 그게 더 오히려 차라리 좀 자고 조금 이따 일어나서 훈련을 다시 하라고 해요. 그게 더 뇌가 재생되는 게 빨라요. 잠이 오는 걸 억지로 안 자려고 하면 오히려 그게 재생이 안 돼. 그래서 시간은 좀 많이 걸리더라도 차라리 잠을 재웁니다. 잠을 재우고 다시 깨어났을 때 다시 하고, 그렇게도 해보고 뭐 이렇게도 해보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해봤죠.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코고 훈련을 이제 한 10개월째 되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서도 날뛰는 증상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줄어들었는데 한 번씩 미친 듯이 날뛴다는 거예요. 엄마가 집에서 얘가 왜 갑자기 왜 이러냐고 그러면서 그래요. 조금 기다리시라고, 며칠 기다리시면 또 괜찮아질 거라고. 그거에 이제 몇 번의 고비가 있었어요. 몇 번의 고비를 넘기면서 이제 꾸준히 했는데 이제 코골을 한 6개월 후에 신경인지 훈련을 하고 나서 6개월 정도 됐을 때 갑자기 엄마가 전화 와서 이상해요. 우리 아이가 왜요? 근데 이 아이가 갑자기 왜 수학시험을 1등기 때 반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근데 얘가 컨닝을 했나 하고 선생님한테 물어봤어 했더니 얘가 1등인데 누구 컨닝을 했겠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애가 이제 신경인지 훈련을 하니 이제 주의력 집중이 끌어올려져서 그런 것 같다. 이제 원래 그런 거다. 제가 얘기를 했더니 그래요? 이러면서 이제 좋아졌으니 너무 좋아하는데 이 아이가 사람만 됐으면 좋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더 성적에 관심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도 진짜 뇌파 보면 많이 바뀌었죠. 그 심한 증상이 나중에 이렇게 바뀌면서 아이가 많이 개선이 됐던 그런 사례입니다. 제가 유치원을 17년간 운영을 하다가 유람리 뇌훈련 전문기관을 차리게 됐는데요. 그 계기가 제가 너무 이제 뇌가 망가진 상태였는데 왜 그랬냐면은 평상시에 제 삶의 스타일이 투쟁하다시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일에 만족을 하지 않고 한꺼번에 3가지, 4가지 일을 해야 만족을 하고 아침부터 밤늦도록 일을 하는 그런 일중독이었어요. 왜 그렇게 살았냐 하면 뭔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었던 거죠. 이제 학원을 차렸어요. 종합학원을. 저는 완전히 그냥
완벽주의 성향이고 남편은 느긋한 성격이다 보니 너무 성격이 안 맞는. 그러니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스트레스가 쌓인 거죠. 근데 그렇게 세월을 살다 보니 이제 점점 스트레스가 심하다 보니 뇌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밥을 먹으면 하나도 위장이 안 움직인다고 하더라고요. 위장이 안 움직여요. 흡수가 안 돼, 영양이. 그러니까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좋다는 거 막 해봤는데 뇌 기능은 제가 너무 심각한 거예요. 막 치매 걸릴 것 같고 운전을 하고 가면 신경에서 뭔가가 딸깍딸깍 끊어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신경망이 끊어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원래 열심히 살고 일을 잘 해내던 사람이 그 지경이 되니까 더 힘든 거죠. 더 괴로워요. 일이 안 되니까. 원래 충분히 할 수 있었고. 충분히 했던 일을 제가 시간을 분 단위로 쪼개서 썼던 사람인데 1시간, 2시간, 3시간을 아무 일을 못하고 흘려보내고 있는 거죠. 꾸벅꾸벅 졸면서. 그러니 이게 미치겠는 거죠. 해야 될 일은 많은데 일은 안 되지. 뭔가 하려고 그러면 머리가 산만해가지고 계속 다른 생각이 들어오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잡초가 무성한 밭하고 똑같은 상태가 저희 뇌 상태가 된 거예요. 무성한 잡초가 많이 자라 있는 것 같은 느낌이죠. 제 뇌가. 그래서 제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렇게 살 바에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내가 이렇게 살면 내가 치매밖에 더 걸리겠냐.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인생 이렇게 끝내기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을. 40대 후반이었으니까. 내 인생 이렇게 끝내기는 너무 아깝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끝내야 돼?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간절히 찾은 거죠. 뇌가 좋아지는 거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걸 가지고 찾았더니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이게. 인터넷에. 그래서 제가 찾아갔죠. 그래서 딱 뇌파를 찍었더니 그렇게 심각한 뇌파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뇌파를 하면 좋아진다는 말을 믿고 그 자리에서 바로 제가 뇌파를 하겠다 시작을 해서 계속 잠밖에 안 와요. 잠밖에. 코를 박고 자요, 훈련하다가. 뇌 기능이 워낙 무력하니까. 그래도 이제 그걸 믿고 한 거죠. 근데 제가 일주일 만에 제가 느꼈어요. 그 뇌가 달라지는 거를.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도 했을 때 일주일 딱 되니까 지금까지 못 느꼈던 갑자기 몸에 활력이 확 살아나더라고요. 갑자기 우울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울감이. 되게 우울했거든요. 와, 끝내주네. 이렇게 그러면서 계속 열심히 제가 진짜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날마다 했고 제가 저희 뇌파를 수시로 찍었어요. 하여간 뇌파를 계속 비교했죠. 훈련하고 나서 어떻게 달라지나 어떻게 달라지. 그리고 겪어야 될 제가 또 워낙 위가 안 좋아서 나오는 반응이 하고 나면 속이 울렁울렁거려요. 미식미식거리고. 그런 것도 겪고 뭐 눈이 빨갛게 충혈되기도 하고 막 그런데 그걸 하고 나는데 왠지 하고 나면 조금씩 머리가 맑아지는 걸 느낀 거죠. 근데 결정적으로 최종적으로 제가 완전히 자파 다 사라지고 신경망만 쫙 깔려있는 뇌파가 됐을 때 그때 제가 와, 내가 뭘 해도 잘할 수 있겠다. 그 자신감이 확 살아나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 인생 이렇게 끝나나 보다 죽어야지 이런 생각을 했다가 아니 이제 뭘 해도 잘할 수 있겠다. 그 뇌파가 싹 새로 바뀐 다음에 그래서 제가 완전히 매니아가 된 거죠. 이거는 진짜 끝내준다 이거. 모든 사람에게 이게 다 해야 된다 이거. 막 흥분한 거죠 제가 완전히 이제. 이거는 그래서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제가 이거 차린 거예요. 부천에다가.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는. 그때 당시만 더 몰라줬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저 사기꾼 취급했어요. 제가 이 뇌훈련 유람이 뇌훈련하면 이게 이렇게 좋아집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에이 그런 게 어딨어. 그러면 나라에서 왜 이거 안 해줘? 아니 왜 나라에서 그걸 해주냐고요. 저는 확신이 있잖아요. 내가 좋아졌으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자기 경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할 때 교육생들한테 누누이 말하는 게 자기 경험 가져라.
사기치지 말고 내 경험 없이 이걸 좋다고 말하는 건 사기다. 충분히 내 경험을 체험을 해라. 그래서 나의 뇌를 바꿔야만 내가 자신감이 생긴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인생을 살게 된 계기라고 할까요? 어쨌든 제가 완전히 여기 이제 매니아가 돼서 아무도 안 알아주지만 한 번도 이걸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 왔어요.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그러다 보니 정말 저처럼 간절히 이렇게 원하는 사람이 한 명, 두 명 찾아오더라고요. 정말 간절히 이제 원하는 사람들이 오는데 제가 딱 들어오면 이래요. 살려고 왔구나. 제 표현이 살려고 왔네요.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제가 느낀 그 감정이 워낙 강렬하니까 오는 사람들도 간절히 찾아서 살려고 왔구나. 이렇게 이제 마음이 드는 거죠. 중간에 포기만 안 하면 반드시 좋아지는데 다른 사람 말 듣고 의심하고 그 이제 부정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강박 있는 사람, 정말 훈련이 필요한 사람이 강박이거든요. 근데 강박증은 제거 의심이에요. 참 심각한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새 인생을 새롭게 사는 그런 계기라고 저는 봐요. 그냥 보통의 아이들이 공부 좀 잘하고 싶어서 오는 아이들은 그렇게 아직까지는 많지 않고 하다 이거 하다 저거 하다가 진짜 심각해서 더 이상 방법이 없다 했을 때 찾아오는 사람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인생을 새롭게 살려고 왔구나. 그렇게 말하는 거죠. 보너스 되는 건가? 해결수 모르겠어. 엄마가 아이들 들어왔을 때 엄마 잘 만났다. 엄마가 그래도 똑똑해서 이런 거라도 할 수 있어. 최고의 선물이다 아이에게. 어떤 것보다 최고의 선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진심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요즘 하도 의심이 많은 세대라 아무리 이런 이렇게 하면 좋아진다고 해도 끊임없이 의심하거든요. 그 사람이 좀 진심은 있지 않냐. 아무리 거짓이 난무하는 세대지만 진심은 좀 알아주면은 그게 결국 나에게 유익이 될 건데 그 진심조차도 못 알아주는 게 진짜 안타까워요.